4-3강입니다. 이번 강의는 몰과 입자수, 몰과 질량, 몰과 부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단위 변환에 대한 방법, 즉 그램 단위를 몰 단위로 혹은 몰 단위를 그램 단위로 또는 몰 단위를 리터, 부피의 단위인 리터로 혹은 리터 단위를 몰 단위로 뿐만 아니라 그램 단위를 부피의 단위인 리터의 단위로, 부피의 단위를 질량의 단위인 그램 단위로 이와 같이 자유롭게 단위를 환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둘로 나누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 환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야기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어서 배울 화학 반응식 단원에서도 적용 가능한 단위 환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몰과 관련된 단위 변화를 공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어느 교재에나 다 있습니다. 제가 강의 초기에는 이 그림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단위 변환이야 스스로 생각해서 해보면 되지 굳이 이런 그림까지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림마저 외워야 하는 대상이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학생들을 대해보니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생각보다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그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입하는 것도 단위 변환이 숙달되기 전까지는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림 한번 볼게요. 어떤 물질의 입자수를 주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그 물질의 몰수 혹은 질량, 만약 기체라면 부피까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림을 잘 이해하면 하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유롭게 나머지 값들 중 하나로 변환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머릿속으로 반드시 암기할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초기에 어떤 값이 주어줄지 모르니까 주어질 값을 네모로 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입니다. 주어진 네모 값을 통해서 몰수를 구해야 할 때 화살표가 모두 몰을 향할 때의 상황이 되겠죠. 이때 떠올리세요. 나누어 주거라. 무엇으로? 1몰에 해당하는 네모 값으로. 두 번째 기억할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몰수를 주어주고 네모 값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즉 이번에는 화살표가 몰에서 출발하여 각 값들을 가리키는 상황들이 되겠네요. 이땐 기억합시다. 이번에는 곱하거라. 무엇으로? 1몰에 해당하는 네모 값으로. 이번 강의가 다 끝나면 기억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나누어 주거라, 곱하거라.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계란 한 판 예시를 들겠습니다. 위 그림의 세 모퉁이 중에 한 부분만을 따왔다고 생각합시다. 몰이 묶음 단위이듯이 계란에서 한 판, 두 판의 이 판의 개념도 묶음 단위입니다. 그림의 관계를 전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계란 120개는 몇 판인가? 몇 판이에요? 4판이죠. 어떻게 구했죠? 별 생각 없이 120을 30으로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게 결국 계란의 개수를 주어주고 몇 판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즉 화살표의 이쪽 방향의 질문이 되겠죠. 별 생각 없이 나눠 주었던 이 30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계란 한 판의 개수입니다. 즉 위에서 나누어 주어라 무엇으로 나누어 줄 것인가 에 대한 답을 1몰에 해당하는 네모 값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1몰이 아니라 묶음 단위가 판이기 때문에 한 판에 해당하는 네모 값, 즉 개수 값으로 나눠준 거죠. 더 정확하게 수식을 세워 단위까지 입혀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120개의 계란이 있습니다. 몇 판인지 궁금하대요. 그래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나눠줬냐면 한 판에 해당하는 개수 값으로 나눠줬어요. 우리가 나누기를 쓰기보다는 역수의 곱의 형태로 나누기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30개의 의미는 한 판당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단위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결국 개수에 대한 개는 약분이 되고 30은 4로 나눠 떨어지죠. 남는 단위를 붙여주면 4판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계란이 3판이 있습니다. 몇 개일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답은 몇 개죠? 특별히 계산하지 않더라도 90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판에다가 30을 곱했을 겁니다. 이 30의 의미가 바로 묶음 단위 한 판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곱했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앞에서 몰수를 주어주고, 그러니까 묶음 단위를 주어주고 어떤 값을 물어볼 때는 곱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묶음 단위에 대한 판수를 주어주고
문제에서도 개수를 물어본 상황입니다. 그러면 곱하거라 라는 것이고 무엇을 곱하느냐? 그 묶음 단위 한 판에 대한 개수가 되겠죠. 수식을 정확하게 적어보면 세 판이 있는데 이게 몇 개인지 궁금해요. 그러면 곱해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판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단위 약분이 되고 남는 수식을 계산하면 90개가 나오겠죠. 몰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림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화살표가 몰수를 향할 때입니다. 나눠주거라 입자수를 몰수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몰을 향하니 나눠주라고 했죠. 무슨 값으로? 여기서는 입자수이기 때문에 1몰에 해당하는 입자수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역시 역수의 형태로 쓰게 되면 1몰에 해당하는 입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 개가 되겠고 더 정확하게 단위까지 환산하기 위해서 붙여주면 퍼 몰을 붙이겠습니다.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량을 몰수로 환산해 봅시다. 역시 화살표가 몰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눠줍시다. 무엇으로? 1몰에 해당하는 질량값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1몰의 질량값이 다르겠죠. 만약 원자라면 원자 1몰의 질량을 즉 원자량의 g을 붙인 값 단위는 g per 몰을 이용하면 되겠고 분자라면 분자 1몰의 질량 즉 분자량의 g을 붙인 값 분자가 아니라면 화학식량의 g을 붙인 값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피를 몰로 환산해 봅시다. 역시 몇 몰인지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줍시다. 무엇으로? 1몰의 부피값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상에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1몰의 부피가 22.4L가 되겠고 22.4L로 나눠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문제상에 주어진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1몰의 부피는 몇 리터이다 라고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제시된 1몰의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도 끝까지 안 보고 무턱대고 22.4L로 나눠주는 것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살표가 네모를 향할 때에 대해서 봅시다. 몰수를 주어주고 각각의 값들로 환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머릿속으로 반사적으로 떠올릴 것이 곱해줘라 였습니다. 먼저 몰을 입자수로 바꿀 때를 생각해 볼까요? 곱해주면 됩니다. 무엇으로? 1몰에 해당하는 입자수로. 따라서 여기서는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로 곱해주면 되겠죠. 다음은 질량입니다. 역시 몰을 질량으로 바꾸고 싶어요. 곱해주면 됩니다. 1몰에 해당하는 질량으로. 이 역시 원자일 때와 분자일 때 혹은 분자가 아닐 때를 구분해서 1몰 값을 곱해야겠죠. 다음은 부피입니다. 마찬가지로 곱해주면 됩니다. 몰을 부피로 바꾸려면 1몰에 해당하는 부피 값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역시 0도씨 1기압이면 22.4L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에 대한 정리는 모두 끝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국 기억할 것은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줄지 곱해줄지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단순하게 몰을 질량으로 혹은 질량을 몰로 환산하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질량값을 주어주고 그 물질에 해당하는 부피값을 찾아내거나 혹은 부피값을 주어주고 질량값을 찾아내거나 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고 제시된 값으로부터 출발해 두 단계를 거쳐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질량으로부터 부피값을 찾는다면 먼저 질량을 통해서 몰수를 구하고 그 구한 몰수를 가지고 부피값을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즉석 예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0도씨 1기압 조건에서 이산화탄소 88g이 있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는 몇 리터일까요? 그러면 숙달이 안 된 분들은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려야겠죠? 질량을 주어졌을 때 부피값을 구해라. 이 단계가 떠올라야겠죠. 즉 질량을 몰수로 바꾸고 그리고 부피를 구한다. 이렇게 두 단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질량을 몰수로 나누어줘라가 떠올라야겠죠. 무엇으로? 1몰의 질량으로. 자, 질량이 88g이었어요. 1몰에 해당하는 값. 여기서는 이산화탄소가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량의 g/몰 값을 붙여서 나눠주면 되겠네요. 분자량 모르면 빨리 계산해야겠죠. 탄소가 12. 물론 이러한 원자량은 문제상 다 제시가 돼야 됩니다. 탄소의 원자량은 16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해서 더해주게 되면 분자량은 44가 나오죠. 즉 이산화탄소 1몰일 때 44g이라는 거죠. 44g
몰로 나눠주거라. 계산하게 되면 2가 남고 g도 나눠주고 남는 것은 몰분의 1입니다.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몰이 남겠죠. 즉 2몰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구한 몰수를 가지고 부피를 구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곱해주어라 가 떠올라야겠죠. 자, 2몰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리터인지 궁금해요. 그런데 0도씨 1기압이래요. 1몰에 해당하는 부피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22.4 리터, 1몰일 때 22.4리터가 된다. 역시 단위 계산해주게 되면 몰이 날아가고 남는 것은 44.8리터가 되겠네요. 뭔가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숙달되면 훨씬 간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예제 문제들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들이 숙달될 때까지 열심히 연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이번 강의를 끝내도 되지만 강의 초반에 제시했던 한 가지 방법을 더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단위 환산 두 번째 방법입니다. 분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A분의 B 값이 있는데 이때 A와 B가 같은 값이라면 이 분수 값은 1이 되겠죠. 어떤 값이 있는데 어떤 값에 1을 곱하더라도 그 값은 변하지 않죠. 그렇다면 어떤 값에 이와 같은 분수를 곱해줬는데 A와 B가 같다면 역시 변하지 않는 값이 나오겠죠. 이 관계를 단위 환산에 이용하겠습니다. 방금 풀었던 즉석 예제에 바로 적용할게요. 머릿속에서는 질량을 몰수로 그리고 부피로 바꿔나가는 단계는 동일하게 떠올라야 합니다. 이 단계를 하나의 수식에 이야기하듯 쭉 적어 나가 보겠습니다. 88g의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램 단위를 없애버리고 몰 단위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그램 단위가 약분되어서 지워져야겠죠. 그래서 분수를 곱할 건데 분모에는 그램 단위가 들어가게끔 써주게 되겠고 살아남아야 될 단위가 몰입니다. 분자에는 몰 CO2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대신 전체 값이 변하지 않게 하려면 이 분자와 분모가 의미하는 바가 같아야겠죠. 중요한 것은 네모 안에 들어갈 수치입니다. 분자 분모가 같은 값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1몰의 이산화탄소가 44g의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이용하겠습니다. 결국 분자량을 이용했죠. 이렇게 하면 분자 분모가 단위만 다르지 같은 의미의 값입니다. 여기까지가 1번 단계에 해당하는 계산입니다. 그러면 그램 단위는 사라지고 몰 단위가 남게 되겠죠. 여기서 계산을 멈추고 다음 단계 계산을 따로 해도 되겠지만 이 방법의 좋은 점은 하나의 식으로 쭉 붙여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번 단계를 이어서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몰 단위가 사라지고 부피 단위인 리터가 살아남아야겠죠. 분수를 곱할 건데요. 몰 단위가 사라져야 되니까 분모에는 몰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리터가 남아야 되니까 부피 단위 리터를 붙였습니다. 역시 분모 분자 값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 주기 위해 네모 안에 1몰의 이산화탄소는 0도씨 1기압에서 22.4리터라는 것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들은 약분이 되고요. 여기에서 앞에서 계산 안 해놨네요. 남는 값을 계산하게 되면 44.8이 나오고 단위는 리터가 남겠죠. 위에서 계산했던 방법과 결국 같은 방법인데 한 줄의 식을 통해서 계산했습니다. 숙달되면 오히려 안전하고 편한 단위 변환의 방법입니다. 왜 계산마다 CO2를 붙였느냐? 이 방법이 숙달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어서 공부하게 될 화학 반응식이 제시되었을 때 양적 관계를 계산하는 단원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